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23일 신묘 세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비변사 가리기를 서방의 채경에 관한 일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만 수상과 병조판서는 형세상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덕형을 퇴직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부사를 차송하려 하나 유성룡이 도채찰사가 내려가지 못하면 부사가 가더라도 일에 관계가 없다 하므로 부사를 내려보내는 것 의논은 중지하였습니다. 지금 심의수의 장기를 보면 원수로서 갑사 병사를 절제하고자 하였으니 필시 저곳의 사세를 직접 보고서 이 말이 있는 것으로 바로 신들이 전일 부사를 내려보내는 의사와 서로 같습니다. 신들이 되풀이하여 헤아려 보건대 감사 병사를 절제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니 따로 중신을 원수로 칭호하여 내려보내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이 의사를 도제찰사에게 하문하여 조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23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비변사 가리기를 이 덕형의 계사를 보건대 하세국은 만포에 먼저 보내고 신충일은 여희원이 오기를 기다려 유격의 답서를 가지고 왕 대규와 함께 잇따라 보내어 하세국과 오랑캐 마을에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 사람이 혹사사로이 서로 왕래하는 것을 탈잡을까 염려하여 중국 관원과 함께 같이 보내어 다른 날 말할 근거로 삼으려 한 것이니 이 계책이 진실로 옳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람을 보내는 것은 까닭없이 사사로이 서로 왕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호인의 주장이 군사를 출동시키는 것려는 헌단이 두려시 있어 유격이 이미 우리나라에 선유하였으니 이어서 정탐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실로 병가의 채경으로서 그만둘 수 없는 것이므로 중국 조정에서 이를 듣더라도 반드시 꾸짖지는 않을 것이며 설사 힐문하는 일이 있더라도 대답하는데 할 말이 없을까 근심되지는 않습니다. 신들도 이 덕형의 뜻이 이와 같음을 알고는 있으나 일은 신속한 것이 중요한 것으로 시를 미루어 기회를 놓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신충일 하세국 등을 먼저 날려보내고 여희원이 온 뒤에 유격의 답서가 있으면 별도로 사람을 뒤따라 보낼 것을 청하여 입게 하였더니 윤호가 내려졌습니다. 신들의 의견은 신충일 등을 먼저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중국 관원이 반드시 머지않아 들어올 것이니 아직은 기다리라. 하세국은 먼저 보내는 것은 무방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23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 가리기를 어제 병조판서 이 덕형이 호 유격을 보고 호인의 주장에게 보내는 답서를 얻으려 하였더니 유격이 여희원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저들의 사정을 자세히 안 뒤에야 답서를 쓸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여희원이 돌아오는 시기의 지속을 기약할 수 없는데 강의 여름이 이미 얼어 사기가 다급하니 신들의 의견으로는 신충일, 하세국 등을 유염의 답서만 가지고 급급히 먼저 들여보내어 형편을 살펴보아 채경하는 소지로 삼는 것이 기이에 합당할 듯합니다. 여희원이 온 뒤에 유격의 답서가 있으면 또 별도로 사람을 차임하여 보내는 것도 역시 해롭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23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주국정이 아뢰기를 정의길 신여옥에게 다시 조사를 받았더니 대개 말한 바가 황당하여 말마다 같지 아니하고 구절마다 다름이 있었습니다. 시험삼아 정인길이 공초한 것을 살펴보면 이 상님이 몰래 역모를 품고 적과 교통하고 정여립이 가야산에 있는 일은 애당초 들어 알지 못하므로
정부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였으니 다시 추국할 때 몰래 영모의 일을 품은 것은 이미 다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정부에게 전에 말하였다 하였고, 이 성남은 산소자리를 볼 때 잠시 청에 와서 서로 보았고 영모는 알지 못하는데 신여옥에게 비로소 들어 알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정의길의 공초에는 형 인길이 이 성남 등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다 진달하려고 급급히 서울로 올라갔다 하였으나 정인길은 서울에 사는 친족이 침을 맞으려고 간청함으로 서울로 올라갔다 하였습니다. 자기가 말한 바가 전후 같지 아니함 이와 같으니 옥사의 사체로 말씀드리면 정인길을 형초하여 귀일시켜야 합니다. 다만 그 큰 옥사는 반복하여 깊이 hir문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만종을 잡아오기를 기다려 사실을 얻어 처치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23일 신묘 7번째 기사. 주국정이 아뢰기를 죄인 만종이 들어왔으므로 즉각 만종을 주문하였더니 공초한 것이 이와 같아 단서가 나타남이 별로 없었습니다. 녹두밭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상전이 운운한 말 및 백마강에 신도를 정하고 속리산에 피란하고 회인의 진을 친 등의 말을 다시 주문하여도 바로 공초하지 않았으니 곽응수와 면질하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만종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울에 도망하였다가 12월의 상전의 집에 들어오니 우봉 땅 노비의 곡물로 거두어온 소가 농사 짓는데 합당하지 않으므로 한업의 집에 무역하였었습니다. 곽응수가 뒤따라와서 고기를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면서 금년에 고기가 귀함을 알겠다 하였습니다. 상전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일은 상전이 외란 이와 같으니 인생을 믿을 것이 못된다 하고 드디어 족친을 모아 간간히 술을 마셨습니다. 곽응수가 공초한 변이 일어난다느니 풍운을 일으킨다느니 하는 등의 말 및 백마간 경지의 형세와 장수가 전라도에 있다는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쇠뇌가 9월에 청주를 먼저 공격한다는 등의 말은 쇠뇌가 참여하여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쇠뇌가 도망한 일은 뜻밖의 사람이 잡으러 왔을 때에 저처럼 어리석은 겁쟁이 어찌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23일 신묘 8번째 기사. 윤근수를 좌찬승으로 이 항복을 우참찬으로 이 호민을 병조 참의로 삼았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24일 임진 첫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우성지 정군은 저번날 사신으로 나갈 때에 정인길에게 이 성남이 영모하려는 일을 들었습니다. 이미 신자로서 참아듣지 못할 바의 말을 들었으면 헛말이든 사실이들 간에 복명하는 즉시 문답하는 말을 사유일에 갖추어 진달하여야 하는데 하문한 뒤에야 서게 하였으나 처사가 소루한 잘못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채차시키소서. 신들이 병조에서 각도에 분정한 공사를 보건대 큰 거울은 활 16장, 장편전 각 6부이고 중간 거울은 활 4장, 장편전이 각 4부이고 작은 거울은 활 2장에 장편전이 각 2부씩 달마다 만들어 회개하여 기록하게 하였는데 이는 진실을 오늘날 근무로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병난에 시달린 나머지 공사의 재력이 남김없이 탕진되어 연rop이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고 들어가야 할 잔물도 모두 민간에 책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 번거로운 때를 당하여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이 마련하여 바칠 길이 없는데 감사 병사가 달마다 만든 말을 헤아려 바치기를 독촉하여 매질이 낭자하니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여 듣기에 너무 지극히 불쌍합니다. 해조에 명하여 그 수요를 적당히 감하여 백성의 원망을 제거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승지에 관한 일은 자세히 알고서 아뢰려 한 것이고 또 답전에서 친히 아뢰려고 그러한 것이니 어찌 차차까지 할 수 있겠는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69관 선조 28년 11월 24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정사의 적반사 김수가 치게하기를 중국 사신이 그늘 부산에 동주를 세우고 명을 써서 경계를 나누는 등의 일을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신이 소용되는 동철이 반드시 많아서 경세가 마련해내기 어렵다는 뜻으로 남호정으로 하여금 말을 잘하여 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일 사신의 분부에 동주의 길이는 7척 남짓이고 그 둘레는 2척 남짓하게 하되 우리나라 보백척을 사용하고 글자는 음각 혹은 양각으로 하라. 바다를 건널 때 사유를 갖춰 제본하겠다 하였고 일행의 장관도 같은 사연으로 청하였다 하니 그 영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재력이 고갈되어 동주의 준비가 지극히 어려우니 이러한 국제를 해조로 하여금 확정하여 처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리었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동주의 일은 분부가 이처럼 간절하니 아니 따를 수 없습니다. 장계의 야연 사찰의 종을 모아 편리한 대로 주성하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동주를 한번 세운 뒤에 저적이 만일 우리 영토에 속하는 바다 안의 제도를 경계 밖에 있다 하여 그것을 터집 잡아 말하면 관계되는 바 극히 중요합니다. 이를 할 시초에 살펴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뜻으로 중국 사신에게 먼저 품위하여 다른 근심이 없음을 보장한 뒤에 합당함을 헤아려 시행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이로써 이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여다. 동주를 세우는 것이 특수한 공적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적을 봉해주고 도적을 삼는 것은 원근을 보일 것이 못되고 국경을 정하는 것이라면 두어 척의 단단한 철로는 흉적의 수족을 얽어매기야 부족하니 생각건대 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말을 잘하여 중재하도록 고하고 그래도 끝내 되지 않으면 편리한 대로 하되 민폐와 뒷날의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선조실록 29관 선조 28년 11월 24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정곽적을 승정원 우승지로 정구를 좌부승지로 이광정을 우부승지로 윤단무를 동부승지로 삼았다. 선조실록 69관 선조 28년 11월 2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주국정이 아뢰기를 이성남과 강효남, 신여우, 간담, 이경상 등을 철저히 주문하였으나 끝내 근거할 만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과거수의 공초를 살펴보면 희정이 고한 바가 더욱 진실치 못합니다. 다만 이 성남이 한 짓은 괴탄한 일이 많이 있는데 어리석은 백성이 서로 전하고 말하여 반드시 도우술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지 못하니 요원을 고동시킨 죄를 면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강효남 등도 소를 잡아놓고 술을 마신 일이 있었는데 곽기정이 반역으로 고하는 것은 실정에 지나치기는 하나 정인길 또한 고변하려 하였으니 피차 의심한 것은 의논하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성남, 강효남 등이 스스로 자초한 실지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희정에게 대역 반좌유를 가하는 것은 그 본정을 추구해 보건대 또한 미안한 바가 있고 육체로 말하면 사간인에게 마땅히 형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두 말이 서로 어긋남이 있으니 실제로 뚜렷이 의심할 만한 자치는 없으니 반복하여 자세히 참고해 보아도 마땅함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 큰 옥사를 이처럼 하고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정인길이 이미 이 성남 등의 사상을 알고서 고하려 하다가 그만두었으니 그 정황을 헤아릴 수 없다. 전후 공초 또한 다르니 형초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여호 만종의 무리 또한 차례로 형초할 것까지
깊이 신문하는 것이 가하다. 이 성남이라는 자는 쓸쓸을 가탁하여 화복을 점치고 요언으로 대중을 유혹하여 종족이 괴이하고 비밀스러우니 이 자는 끝까지 형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25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은부가 전에 아랜 정구를 채차하는 것을 아랜이 추구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25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추국 정의 아래기를 정인길에게 2차 형문하고 신욕 만종에게 각각 1차 형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으니 명일 가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명일 의논해 아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25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여다. 입직 포소에게 후원해서 중일 시방하여 삼중 한 자에게 달리 상줄 만한 물건이 없기에 대내에서 약간의 배로 등급을 나누어 상을 주었다. 다만 겨울철에는 배가 합당하지 않으며 금년에는 목화가 덤으로써 저들이 입기도 어려울 형편이다. 군문에서 준 화용 4,500건을 진배하고 할 수 있으면 마땅히 대내에 올려 무예를 시험하여 상을 준 다음 일일이 기록하여 도감에 내리고 호조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2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사은부가 잇따라 정구를 채직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였다. 이미 추고하였다.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26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선정관의 관직은 근밀한 처지에 있어 소임이 명을 전달하는 것을 전담하고 있으니 엄중히 가려뽑아 그 선발을 중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 선정관 손정국은 가문이 비천하고 인물이 용렬한데 과거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가장 먼저 선발되었으므로 물정이 모두 온당하지 못하게 여깁니다. 체계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26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뢰기를 이 옥사는 반역에 관계되기는 하나 철저히 주문하여도 끝내 뚜렷한 단서가 없으니 실로 의심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신들이 반복하여 자세히 헤아려 보아도 마땅함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상께서 여준, 정인길 등 3인에 이르러서는 각각 경중에 따라 형을 받았습니다. 일은 밝히기 어려우나 옥체가 지극히 중하니 끝까지 형신을 가하여 실정을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만 위에서 지극하신 이내가 하늘과 같아 험률이 지극하였습니다. 이에 엄한 형장 아래에 혹 원통함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시어 의계하라는 분부를 내리기까지 하셨으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곧 이에 이르렀으므로 신들은 매우 감격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인길이 당초 고변하려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도로 중지하고 내려간 것은 전후의 공초 또한 다르니 실정을 과연 헤아릴 수 없으므로 끝까지 신문하여 승복을 받아야 할 듯합니다. 다만 정인길이 이 성남과 반영을 같이 모의한 것 정상은 실로 근거할 만한 단서가 없으니 한결같이 형을 가하는 것은 아마도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신욕이 역적과 비슷하다는 말로 정인길을 말하였으니 정인길이 추궁하여 물으니 신욕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만종은 곧 강효남의 종입니다만 곽응수를 면질할 때 그가 한강에 진영을 설치하는 등의 일은 만종이 듣지 못하였다 하였고 귀피를 면질할 때는 만종이 삼종에게 말했다는 말은 되었다. 나는 희정이 지시하고 꿰기 때문에 진거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역무에 참여한 정상도 또한 드러나지 않았으니 기필코 실정을 다 말하도록 형을 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이성남이 반역을 모의한 일은 알 수 없으나 쓸쓸을 탁하여 화복을 점치고 요언으로 대중을 유혹하는 종족이 괴이하고 비밀스런 죄는 면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형추하여 끝까지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인기를 이런 형신을 정지하라. 이 상남은 형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26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추국청이 아래기를 이 성남을 1차 형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아니하니 가영해야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그 죄목이 술수를 가탁하여 화복을 점치고 요원으로 대중을 유혹하고 종적이 괴이하고 비밀스럽다는 것으로 신문하였으니 그대로 정국하는 것은 과중한 듯합니다. 의금부에 해부하여 삼성 추국으로 가형하여 실정을 얻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2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병조 판서 이덕경 참판 한효순이 아래기는 남적이 바야흐로 바닷가에 있고 유망한 사람이 모이지 아니하여 인심이 허둥지둥하며 짐을 지고 기다리고 있으나 지금은 군적 점검을 크게 거행할 시기가 아니므로 성상의 염려하신 바가 전일에 군족 사목을 입게 하여더니 전교하기를 지금 큰적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존망이 결정되지 아니하였는데 이 군족을 점검하는 일을 거행하면 백성들이 새와 물고기처럼 놀라 적에게 달아날 것이니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 말씀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다만 이웃과 친족이 침해당하는 것이면 그늘에 더욱 심하여 민정이 줄어드는 것도 흔히 이로 말미암습니다. 도철차사 이 원익의 장계에 의하면 각색 군정을 일체 현존하는 수요에 따라 한데 뭉쳐 작호하면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이 그의 일본의 은혜 남아 입을 것이니 오늘날 사세를 헤아려 볼 때 이것이 편익할 듯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2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호조가 판서 한응인 참판 이희득 참의 심우성이 아래기를 신 한응인과 신 이희득이 남포를 화매하는 것의 난편과 본색을 운송하여 오는 편의 등의 정황을 가지고 정문을 만들어 어제 동평관에 가서 기다렸더니 저물녘에 하도사 이지휘가 호 유격을 거느리고 와서 신들과 만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신들이 예를 행한 뒤에 통사를 시켜 고하기를 그늘 여관이 전하는 말에 의거하여 잠옷 명백하지 못하므로 부득이 그를 가져 올린다 하고 드디어 정문을 전달하여더니 하도사와 이 지휘 이인이 보고 나서는 얼굴빛을 변하여 양 포정의 차부를 내보이며 상사의 뜻은 본디 조선을 요예하리 하지 않았는데 상사가 말한 바가 이와 같으니 우리들은 명일 출발하여 돌아가야 하겠다. 모름지기 국왕께서 기사를 울려 급히 회자를 짓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신들에게 우리들이 성안에 온 지 이미 오래되었다. 시장에서 매매하는 사람이 어두운 밤에 몰래 은을 가지고 화물을 무역하여 우리들도 좋은 물품을 많이 얻었다. 전일 상사가 본 바의 은자는 시장 사람들의 물건이 아니었는가? 또 그대 나라 사람이 은, 인삼, 피물을 많이 가지고 항상 강상에서 매매하였다. 그러므로 상국의 지방관이 3개월 동안 1,000냥의 새 은을 거두었으니 이것은 상사 아문의 여러 노야도 아는 바이다. 지금 곧 백성의 실업을 핑계하고 온갖 방법으로 막으니 체면이 어떠하며 덕계는 어떠하겠는가 하므로 신들이 말을 만들어 답하기를 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에서 절대로 행용하지 않는다. 난리 이후 중국 조정에 사산 수만여 냥에 의하여 굴량 등을 사들이는 항목의 비용으로 환산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제 공사의 재력을 다 모으더라도 거두어들이는 수량은 아마도 4,500냥이 차지 못할 것이다. 12,000여 필의 남포를 장차 무슨 물건으로 바꾸겠는가? 만일 시장 백성을 불러서 호소하는 바를 들어본다면 불쌍하고 측달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도사 이 지휘가 곧 여러 시장 사람들을 불러 시장 가격을 강정하였는데 피차 말한 바가 경중이 가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반복하여 논변해서 두어폰을 가함하였으나 사설에 살펴보면 형사가 시종 굳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슬상을 차려 위로하여 풀어주기를 허다한 남포를 이제 시장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강제로 은을 바꾸게 하면 마련해 낼 길이 만무하니 우선 관할하는 낭중으로 하여금 수요를 맞춰 보아 수령하고 창고 속에 간직해 두고 서서히 발매하면 혹 영성한 수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더니 두 사람이 좋다 그렇게 하자 하고 파하였습니다. 신들이 군향청에 저장되어 있는 은 273냥을 시장 가격에 따라 쌀로 환산하여 시장 백성에게 흩어주어서 형세를 보아 화매하게 하였습니다. 대조신들이 어찌 이미 정문하고 이제 자문을 보낸다면 이로 인하여 발활된 이치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색의 남포를 절로 압록강으로 운송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요동에 보내는 회의자를 승문원으로 하여금 급속히 마련하여 이를 아는 역관을 따로 정해서 이 사람과 함께 가서 보종사 아문에 올리는 것이 편당할 것 같습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이 논하에 조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일은 그 곡절을 모르겠으나 대개 군문의 영이 있는데 이처럼 막아서 박자리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저들이 노기를 품고 좋지 아니하는 반응을 만들어낼까 염려된다. 이런 때 중국 사람은 어찌 거스를 수 있겠는가. 그들이 운운한 바에 매매에 관한 말 또한 둘러대어 한 말이 아닌가. 부끄러워할 만한 것 같다. 전수를 다 매매할 수는 없으나 혹시 시장 백성에게 타일러 편의에 따라 화매하게 하되 은으로나 혹은 다른 물건으로 좋게 그들의 뜻을 채워 주도록 할 것으로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2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비변사 가리기를 호주의 공사를 보면 하도사 이 집이 두 사람이 반드시 사적으로 판매하고자 하여 조금도 용서함이 없으니 그 요구를 따르자니 그 많은 은을 마련할 길이 없고 따르지 아니하자니 마침내 다른 변이 격발되겠습니다. 한 응인등이 여러 날 강정하였으나 아직 결말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에 대한 처치가 극히 과연 난처합니다. 그러나 전수를 다 화매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응인 등이 이미 공사의 재력을 다 모으더라도 거두어들이는 수량은 아마 4,500냥에 차지 아니할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면 끝에 말하였는데 이 또한 부득이해서 이렇게 운운한 것으로 형세상 중지하기 어렵습니다. 군양청에 남아있는 은 200냥을 내어 사용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상의 하교에 의하여 혹 시장 백성에게 다 일러서 편의한 대로 화매하거나 혹은 다른 물건으로 별도로 화매하게 하면 전혀 화매하지 않은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같이 한 뒤에 사구를 잘 만들어 공사의 재력이 이미 다 떨어져서 다시 계속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전수를 다 하매하라는 분부를 따르지 못한다 하면 그 뜻을 조금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 남포는 본색으로 운송하고 요동 도사에게 자문을 보내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30일 모습을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양남의 방수에 있어 도 제찰사 이하 여러 장수 및 호종하다가 죽은 사람과 전사한 자 가운데 뚜렷이 드러난 사람의 가속에게 외방에 거주하는 사람인 각기 그 도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사에 명하여 해마다 식물을 제급하여 위로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30일 모습을 두 번째 기사 상해 정원에 전교하였다. 조 총병은 승문이었다. 사변의 처음에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구원하였고 그 뒤에 제독을 따라 나와서 공로가 컸다. 지금 영병관이 되어 접경에 있으니 무심이 있어서는 안 될 듯하다. 예단을이라도 보내어 의사를 알리도록 하라.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30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하래기를 나무는 호남과 영남의 교차점에 있어 오늘날 보호장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수령이 자주 바뀜으로 인하여 족폐됨이 너무 극심하니 수령을 잘 가려 보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새로 임명된 유공지는 재주가 부족하고 솜씨가 서투르니 잔폐함을 소생시키고 번중함을 차별하는 것이 결코 감당해낼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차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8년 11월 30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춘방의 관속은 동궁을 보양함으로 일시에 명망 있는 인물을 가려 뽑아야 되니 대간에게 겸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일입니다. 다만 대간은 일반 관리와 달라서 구애되고 불편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대소의 논의에 이르러서도 일체 공사를 다 같이 참여하지 못하여 체면에 방해됨이 있음은 이미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일 일로 말하면 지평 성준이 겸 사서로 늘 숙직 중에 있으므로 본부에서 이 논수를 갖추지 못하여 의논을 폐지하는 날이 많이 있으니 더욱 온당하지 못합니다. 전에 대간으로 겸임하게 한 것은 뚜렷이 근거할 만한 흔적이 없고 근세에도 이 같은 예가 없으니 여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성준이 겸임한 사설을 개차하고 앞으로는 대간으로 국료의직을 겸차하지 말게 하소서. 지난날 논무가를 방방할 때 백간의 반열이 심히 듬승듬승하였으며 당상 이상의 입참이 더욱 적어서 보기에 지극히 엉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뽑아내어 규검하고자 하여 사진하고 사진하지 아니한 사람의 단자를 정원에 누차 서둘러 보내었으나 정원에서 전혀 살피지 아니고 애당초 받아들이지도 아니하여 조정의 대리 골참한 관원을 조사할 근거가 없어 마침내 적발하여 규치할 수 없게 하였으니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담당 승지를 채차하고 동참한 승지는 모두 추고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승지는 모두 추고하라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